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이 담기는데요.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자료가 반성문이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서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작성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진정서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정서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등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결국 공문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신경을 써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 제출 날짜,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써주셔야 되고, 제출하는 기관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 내용을 쓰셔야 될 텐데요. 만약 경찰 단계에서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기보다는 철저히 수사해달라 하는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검찰에 만약 제출한다면 성식 기소를 해서 가해자가 꼭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적어야겠죠. 또 만약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제출한다면 그때는 엄벌을 요청하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진정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글씨를 잘 쓰신다면 A4 용지에 깔끔하게 자필로 적어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데, 물론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신 후 출력해도 제출에는 문제가 없으니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한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와 고통을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둘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인 태도를 설명해 주세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나 부인했나 등을 언급하면 좋은데요.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해놓고 제3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피해 보상에 대한 것도 적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진정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어느 정도 엄벌을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텐데요. 무조건 엄벌을 해달라는 것보다 가해자가 지은 죄의 상한 하한을 알아보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서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보다 좋겠습니다. 반대로 진정서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도하고 비상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면 안 될 텐데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오히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해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또한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비난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정서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쓰다 보면 원색적인 비난만을 적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설득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고 검토도 받아본 후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